오늘의 닥치고 성장주. AI 시대를 대표하는 반도체 시장의 주인공은 누가 뭐래도 메모리일 겁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AI에 들어가는 메모리가 없어서 못 파는 시대가 오면서 이 세 거인의 이름이 매일 뉴스를 도배하고 있죠. 그런데 이 세 개의 회사를 전부 한 번씩 법정에서 마주친 상대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거대 기업이 아닙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직원 100여 명 남짓의 작은 회사입니다. 이름은 넷리스트, 종목 코드 NLST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를 세운 사람은 홍춘기, LG 반도체 출신의 한국계 미국인 엔지니어입니다. 이 작은 회사가 삼성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서 받아낸 배상 판결만 누적 4억 2천만 달러가 넘습니다. 마이크론을 상대로는 4억 4,500만 달러짜리 판결이 걸려 있고요. SK하이닉스와는 이미 한 차례 합의금을 받고 라이선스 계약까지 맺었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금액을 다 더하면 8억 6,600만 달러, 우리 돈 1조 2천억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화려한 이야기에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 가지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첫째, 운명의 미스터리. LG 반도체를 다니던 엔지니어가 어쩌다 삼성과 법정에서 싸우게 됐을까요? 심지어 그의 친정 LG 반도체는 훗날 그에게 특허료를 내는 SK하이닉스가 됩니다. 둘째, 매출의 미스터리. 이 회사의 최근 분기 매출은 1년 전보다 262% 폭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 특허로 번 돈이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셋째, 이게 핵심입니다. 통장의 미스터리. 판결문에는 8억 달러가 넘는 돈이 쌓여 있는데 실제로 넷리스트 통장에 입금된 돈은 아직 0원에 가깝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세 가지 미스터리를 풀어야 이 회사가 AI 시대의 숨은 로또인지 아니면 종이 위의 신기루인지 답이 나옵니다. 이런 법정 드라마 같은 기업 이야기 좋아하신다면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역시 소영주는 월가의 미아들. 먼저 이 회사의 뿌리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에 모든 드라마의 씨앗이 숨어 있거든요. 창업자 홍춘기는 LG 반도체에서 일하던 메모리 전문가였습니다.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메모리 업계에서 경력을 쌓았고 2000년 캘리포니아 어바인에서 넷리스트를 창업합니다. 이 회사가 만든 건 서버용 메모리 모듈이었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서버에 꽂히는 고성능 메모리 부품이죠. 그런데 넷리스트의 진짜 자산은 제품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쌓은 특허였습니다. 서버가 더 많은 메모리를 더 빠르게 쓰게 만드는 핵심 기술들. 홍춘기는 이 기술들을 일찍부터 특허로 촘촘하게 등록해뒀습니다. 그리고 2006년엔 나스닥에 상장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성공한 이민자, 엔지니어의 교과서 같은 이야기죠. 하지만 부품 장사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대기업들 틈에서 매출은 정체됐고 적자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2018년 나스닥에서 퇴출당해 장외시장으로 밀려납니다. 그 결과로 주가는 동전주가 됐죠. 그러나 벼랑 끝에 몰린 넷리스트에게 남은 마지막 무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서랍 속에 쌓아둔 특허들이었죠. 여기에서 운명 같은 반전이 일어납니다. 홍춘기의 친정이었던 LG 반도체는 1999년 현대전자에 합병됐고 그 회사가 바로 지금의 SK하이닉스가 된 거죠. 그리고 자기가 몸담았던 회사와 훗날 법정에서 자신과 마주서게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이 특허 전쟁의 전개는 웬만한 드라마보다 극적일 겁니다. 미국 법원 기록에 남아있는 사실만으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시작은 전쟁이 아니라 동맹이었습니다. 2015년 넷리스트와 삼성은 기술 공동 개발과 제품 공급 계약을 맺은 파트너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 넷리스트가 삼성을 상대로 소송을 겁니다. 삼성이 계약상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였죠. 2022년 미국 연방법원 판사는
넬리스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갖고 있던 넬리스트 특허 사용권이 소멸되었습니다. 동맹이 공식적으로 끝난 거죠. 사용권이 사라진 상태에서 삼성이 계속 제품을 팔자 이번엔 특허 침해 소송이 시작됩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023년 텍사스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에 3억 300만 달러 배상 판결을 내립니다. 2024년 11월엔 또 다른 재판에서 1억 1,800만 달러. 두 재판 모두에서 배심원단은 삼성의 침해가 고의적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는 마이크론과의 소송입니다. 이 소송에서도 넬리스트가 이겼고 진행 중인 마이크론의 항소가 기각되면 그들은 4억 4,500만 달러를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지금도 확장 중입니다. 넬리스트는 돈을 달라는 소송을 넘어 미국 무역위원회에 삼성의 HBM과 DDR5 제품의 미국 수입을 아예 막아달라는 카드까지 꺼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피제소인 명단에는 삼성만이 아니라 그 칩을 사다 쓰는 엔비디아, 구글, 브로드컴까지 올라 있습니다. AI 공급망 전체를 지렛대 삼아 삼성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압박 전술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특허 전쟁에서 딱 한 회사만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바로 SK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는 소송전 끝에 2021년 넬리스트와 합의합니다. 4천만 달러를 지불하고 5년짜리 특허 라이선스 계약과 최대 6억 달러 규모의 제품 공급 계약을 맺었죠. 싸움 대신 계약을 택한 겁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지금 이 순간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됩니다. 왜냐하면 AI가 모든 걸 바꿔놨거든요. 넬리스트가 20년 전부터 쌓아온 특허들은 서버 메모리의 근본 기술을 다룹니다. 그런데 AI 붐으로 고성능 메모리, 그러니까 HBM과 DDR로 수요가 폭발하면서 이 오래된 특허들의 몸값이 함께 치솟은 겁니다. 서랍 속에서 잠자던 20년 묵은 특허가 AI 시대에 갑자기 금괴가 된 셈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완벽한 인생 역전 스토리로 보이죠? 하지만 이제부터가 우리 채널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감정을 내려놓고 장부를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미스터리부터 풀죠. 넬리스트의 최근 분기 매출은 1억 490만 달러. 1년 전보다 262% 폭발했고 860만 달러 순이익까지 내며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이 매출, 특허료가 아닙니다. 넬리스트는 특허 회사이기 이전에 메모리 제품을 사고 파는 회사입니다. 최근 메모리 가격이 폭등하면서 이 제품 장사의 매출이 함께 뛴 겁니다. 여기서 한 겹 더 벗겨보겠습니다. 매출 1억 490만 달러에서 남은 매출 총이익은 2,240만 달러. 마진율로는 약 21%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폭발적인 매출의 실체는 마진이 얇은 유통장사에 가깝다는 겁니다. 메모리 가격이 오르는 동안은 좋지만 가격이 꺾이면 이 매출도 함께 꺾일 수 있는 구조죠. 그리고 여기 한 겹 더 벗겨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이번 분기 순이익은 분명 860만 달러 흑자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영업활동에서의 현금 흐름은 2,180만 달러 적자였습니다. 장부는 흑자인데 통장에서는 오히려 돈이 빠져나갔다는 뜻입니다. 이유는 바로 재고입니다. 메모리 품귀가 닥치자 넬리스트는 현금을 쏟아부어 물량을 선점했습니다. 한 분기 만에 재고가 300만 달러대에서 4,100만 달러대로 12배 넘게 불어났죠. 그 대가로 곳간의 현금은 3,200만 달러에서 1,700만 달러로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건 양날의 검입니다. 메모리 가격이 계속 오르면 이 재고는 앉은 자리에서 돈을 버는 신의 한 수가 되지만 가격이 꺾이는 순간 비싸게 사둔 짐덩이로 변합니다. 균형을 위해 좋은 소식도 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번 흑자 덕분에
이 회사는 오랫동안 이어지던 자본 잠식 상태에서 마침내 벗어났습니다. 마이너스였던 자본이 플러스로 돌아선 거죠. 방향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즉, 262%라는 숫자는 진짜지만 그것이 특허 제국의 수익화가 시작됐다는 뜻은 아직 아닙니다. 특허의 돈은 아직 다른 곳에 묶여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미스터리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도 아직 저희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이런 고품질 분석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채널 구독자분들은 얼마 전 알토 인그리디언츠 편에서 다룬 사이버머니를 기억하실 겁니다. 옥수수로 슬과 연료를 만드는 그 회사가 해지 계약이 유리해지면서 640만 달러를 이익으로 장부에 적었는데 정작 통장에는 한 푼도 안 들어온 미실현 이익이었죠. 장부에는 찍혀있지만 통장에는 아직 없는 돈, 그게 사이버머니라고 비유했었죠. 넬리스트는 그 사이버머니의 끝판왕입니다. 삼성을 상대로 한 평결에서 4억 2,100만 달러, 마이크론의 잠재 배상 금액이 4억 4,500만 달러, 다 더하면 8억 6,600만 달러가 판결문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아직 한 푼도 넬리스트 통장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항소 중이거든요. 미국의 특허 소송은 판결이 나와도 항소와 재심리를 거치며 몇 년씩 이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금액이 깎일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삼성은 대법원까지 갈 수 있는 카드도 남겨두고 있고요. 실제로 최근 중요한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삼성 상대 판결 중 가장 큰 3억 300만 달러는 미국 특허청 심판원이 관련 특허를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항소심에서 동결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법정에서 이겨 받아낸 청구서가 무기인 특허 자체가 진짜인지 재검사를 받느라 서랍에 잠겨있는 셈입니다. 마이크론 건은 아예 극과 극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핵심 특허의 무효 판단이 상급심에서 그대로 유지되면 4억 4,500만 달러가 2천만 달러 수준으로 쪼그라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뒤집히면 징벌적 배상이 더해져 10억 달러 이상으로 불어날 수도 있고요. 같은 판결문 하나를 두고 20배가 넘는 시나리오가 열려있는 겁니다. 물론 좋은 신호도 있습니다. 작년 말 연방 순회항소법원이 핵심 특허의 유효성을 최종 확인해주면서 넬리스트가 쥐고 있는 패가 더 단단해졌고 그날 주가는 13% 뛰었습니다. 하지만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판결문의 숫자는 통장에 입금되기 전까지는 내 돈이 아닌 거죠. 그리고 지금 시장이 숨죽여 지켜보는 방아쇠가 하나 있습니다. 하이닉스와 맺었던 그 5년짜리 라이선스 계약이 올해 4월로 만료됐습니다. 시장은 5월 실적 발표에서 갱신 소식이 나오길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공식적인 갱신 발표는 확인되지 않고 있어요. 넬리스트 주가가 5월 이후 고점 대비 25%가량 밀린 배경이기도 하죠. 이 갱신이 왜 중요하냐면 계약의 구조 때문입니다. 만약 새 계약이 하이닉스의 메모리 판매량에 연동된 로열티 방식으로 맺어진다면 넬리스트는 일회성 합의금이 아니라 매 분기 따박따박 들어오는 특허 월세를 받게 됩니다. AI 메모리가 팔릴 때마다 돈이 들어오는 구조로 바뀌는 거죠. 반대로 갱신이 계속 미뤄지거나 무산되면 특허 수익화 스토리 전체에 물음표가 붙습니다. 즉 지금 이 주식은 판결문 8억 6천만 달러와 하이닉스와의 계약 갱신이라는 두 개의 미확정 방아쇠에 운명이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감정을 완전히 빼고 이 스토리에 붙어있는 청구서 5장을 짚겠습니다. 첫째, 소송 의존이라는 숙명입니다. 이 회사 가치의 대부분은 법원의 판단에 걸려 있습니다. 판결이 깎이거나 뒤집히거나 몇 년 더 미뤄지면 스토리의 뼈대가 흔들릴 수 있는 거죠. 법정 판결은 예측의 영역이 아닙니다. 둘째, 희석의 이력입니다. 넬리스트는 소송비를 대느라 오랫동안 신주를 찍어 돈을 조달해왔습니다. 작년 말에도 0.70달러의 신주와 대량의 워런트를 발행했죠. 회사 금고가 마를 때마다 기존 주주의 지분을 헐어채워온 이력이 있고 2천만 주가 넘는 그 워런트 물량은 잠재적인 매도 압력으로 남아 있습니다.
셋째, 장외시장이라는 진입 장벽입니다. 넬리스트는 2018년 나스닥에서 퇴출된 이후 지금까지 미국 장외시장, 이른바 OTC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투자자가 이 주식을 사려면 방법을 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 간략하게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키움증권이나 하나증권처럼 미국 장외 주식을 지원하는 증권사에서는 앱에서 종목 코드 NLST를 검색해 일반 미국 주식처럼 온라인으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삼성증권이나 NH투자증권 등 일부 증권사는 온라인 주문이 막혀 있어 해외 주식 데스크에 전화로 주문해야 하고 한국투자증권처럼 아예 신규 매수를 제한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 매수 전에 본인 증권사에서 이 종목이 거래 가능한지부터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이 두 가지 더 있습니다. 장외 주식은 수수료가 일반 미국 주식보다 비싸거든요. 보통 0.25에서 0.5% 수준이죠. 그리고 거래가 얇아 매수 호가와 매도 호가의 간벽이 크게 벌어져 있을 수 있으니 시장가 주문은 피하시고 반드시 원하는 가격을 정해서 지정가로 주문하셔야 합니다. 넷째, 협상 상대가 곧 생명줄이라는 이중관계입니다. 넬리스트는 제품 장사에 쓰는 메모리 매입의 약 89%를 SK하이닉스 한 곳에 의존합니다. 지금 라이선스 갱신을 협상하는 상대가 동시에 우리 가게에 물건을 대주는 최대 공급처인 셈이죠. 관계가 틀어지면 특허 수익만이 아니라 본업의 물건 조달까지 함께 흔들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매출의 상당 부분이 중국 쪽에 걸려 있어 지정학 리스크에서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다섯째, 이미 오른 가격입니다. 주가는 1년 저점 45센트에서 최고 3달러 97센트까지 8배 넘게 치솟았습니다. 지금은 조정을 받았다지만 시가총액 9억 5천만 달러는 공교롭게도 판결문 총액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일부에서는 이걸 두고 그럼 하드웨어 사업은 공짜라는 저평가론을 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판결금 자체가 아직 미확정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가격은 판결이 상당 부분 그대로 이행된다는 기대를 이미 깔고 있는 가격입니다. 채널 게시판에서 우리 종목의 수익률을 확인해보세요. 이제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넬리스트는 근본 없는 잡주가 아닙니다. LG 반도체 출신 엔지니어가 20년 넘게 쌓아올린 특허가 AI 메모리 시대를 만나 미국 법원에서 연달아 인정받고 있는 실체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품 매출까지 폭발하며 흑자로 돌아섰고요. 하지만 판결문에 8억 6천만 달러는 아직 통장 밖에 있고 그중 가장 큰 덩어리는 동결 상태이며 하이닉스 갱신은 발표되지 않았고 매출의 실체는 마진 얇은 유통장사에 현금은 오히려 줄었으며 주식은 장외시장에서 거래됩니다. 그래서 투자하실 분들께서는 세 가지는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하나, SK하이닉스와의 라이선스 갱신이 공식 발표되는가? 특히 판매량에 연동된 로열티 구조가 들어가는지. 둘, 판결금 중 단 1달러라도 실제 현금으로 입금되기 시작하는지. 셋, 메모리 호황이 이어지는 동안 제품 매출과 마진이 함께 버텨주는지. 이제 월가의 미아들의 한 줄 평입니다. 판결문의 제국은 완성됐습니다. 다만 이 회사의 진짜 가치는 그 판결금이 통장에 입금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완성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넬리스트는 AI 시대가 깨어낸 특허의 금광일까요? 아니면 판결문 위의 신기루일까요? 오늘 영상이 삼성과 하이닉스 뉴스 뒤에 숨어있던 낯선 회사 하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월가가 외면한 화려한 이름 뒤에 숨은 진짜 숫자를 계속 추적하겠습니다. 언제나 차가운 숫자로 팩트 폭행을 날려주는 월가의 미아들이었습니다. 성투하십시오. 빅테크 말고 성장주